아빠 비버 잘 잡고 오세요. 그 아빠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냐면은 영국에서 배 타고 여기 가서 총이랑 칼 들고서 저 원주민들 잡아 조져가면서 비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캐나다를 가장 먼저 정복한 발견한 민족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이킹입니다. 근데 바이킹이라는 존재들이 항해한 루트를 보면요 이래요. 이것도 추정이야 솔직히. 지금 바이킹하고 만나가지고 밥 한 끼 해봤어요 다들? 안 해봤잖아. 저것도 대부분 이제 추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지금 캐나다 요쪽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 캐나다 요 동북쪽. 이 루트가 지금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배에 모다도 없던 시대예요. 지금 2022년에 우리 같은 온실 속 화초 새끼들이 지금 저 루트 모다도 없이 지금 가라고 하잖아요. 죽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게. 얼마나 추운 거리예요 이게. 바이킹들이 지금의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캐나다 요쪽까지 지금 유럽 전역까지도 나중에는 이제 설치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바이킹들이 캐나다나 그린란드에서 설치고 다녔던 이 흔적들이요 1400년대 전으로 싹 사라집니다. 귀신같이 다 사라져요. 1400년 전으로 전부 다 북유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도 추정할 수밖에 없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400년대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이킹들이 다시 자기들 고향 북유럽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 북미, 중미, 남미 어디야? 아메리카 대륙은 이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다 합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제 누가 살게 됐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게 됐다. 원주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르던 원주민들이 이제 살게 되죠. 자,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슉 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대륙이 있네. 그리고 콜럼버스는 속으로 여기는 무조건 빼박 인도라고 믿었던, 죽을 때까지 믿었던 미국을 찾은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솔직한 얘기로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인데 이게 중세 유럽까지도 잘 사용되던 그런 지도예요. 중세 시대까지도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평면인 줄 알았대.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로마 제국을 시작으로 고대 시대 때부터 유럽인들 중에서 이 항해라던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여기가 지금 인도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럽이 있네. 아프리카 갖고 지금 유럽이 있으니까 둥글면 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게 이상할 게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콜럼버스는 반대로 간 겁니다. 여기서 반대로 가면 바로 이제 인도가 나올 줄 알았던 거지. 그럴 줄 알았던 거야 콜럼버스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게 있던 거지. 북아메리카 대륙이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믿다가 죽은 거예요 콜럼버스가. 근데 바스쿠다가마 아시죠? 바스쿠다가마가 포르투갈의 항해사인데 이 양반이 인도 찍고 돌아온 루트야 이게. 이 양반의 루트가 너무나 긴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찍고 이젠 수에즈 운하가 없었으니까 요렇게 이제 갔다 오는 게 너무 기니까 콜럼버스가 저 바스쿠다가마 저렇게 뺑뺑 돌아가는데 저 인간 콜럼버스는 훨씬 더 포르투갈보다 빨리 갔다 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짝으로 간 거다.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에 지도 보면은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가 만든 지도인데요. 이제 북미 남미가 생깁니다 지도에. 근데 보면은 뭐가 없어 여기가. 한반도랑 일본은 유럽 사람들한테 정말 관심 없던 지역이에요. 돈이 되던 지역도 아니고 플랜테이션 농업이 되던 지역도 아니고 약탈할 물건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뭐가 없어. 황금이나 뭐 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일본에 개항을 하라고는 요구를 이미 북미나 남미의 원주민만 살던 데는 1400, 500, 600년대에 왔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무려 1800년대 되어서야 메이지 유신 하라고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개항하라고 한 게 일본 아닙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던 거야. 갈 일도 없고 멀기도 멀고. 유럽 사람들 대부분의 관심사는 당시 중세 유럽 때 대항해 시대 때 금, 은, 향신료예요. 사치품이랑. 대부분 똑같은 거야. 저쪽에 코리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거기 금이랑 은이랑 향신료랑 뭐 사치품 많아?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됐어 그럼.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고 바스쿠다가마보다 더 빨리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서 콜럼버스가 갔는데 개털보가 없던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의 존 캐벗이라는 사람이 영국한테 갑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국의 왕 전하,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 인도로 바스쿠다가마 포르투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무역로, 저 인간 존 캐벗 찾아드리겠습니다. 돈 주세요, 배 주세요 하면서 영국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콜럼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콜럼버스 보고
걔는 실패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이 돈 줘가지고 가, 이 양반이. 똑같이 가, 콜럼버스처럼. 반대로 가면 빨리 간다. 가봤자 북미야. 백날 가도 북미야. 현재의 뉴펀들랜드 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캐나다 요 끝쪽에 영국이랑 제일 가까운 섬 보이세요? 콜럼버스는 그래도 지금 쿠바라던가 요 플로리다라던가 요쪽까진 가요. 이 양반은 그냥 여기까지 가. 여기가 이제 뉴펀들랜드 섬인데 영국에서 여기 가놓고서 이제 인도다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종태벗이 여기를 발견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저기 돈 될 만한 거 많다. 물고기 많다고. 서구열강들은 당시에 대항해 시대에 원하던 건 뭐다? 네 가지. 사치품, 향신료, 그리고 금이랑 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 네 가지가 없고 물고기만이 잡힌다고 이제 그런 개드립을 쳤대요. 캐벗이 형이. 이제 1년 뒤에 다시 갑니다. 1498년에 다시 한번 갔대요. 근데 안 돌아왔대요. 죽었나 보더라고. 몰라 그 이후엔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그 양반이. 근데 영국이 여기가 인도든 아니든 간에 돈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어찌되었든 식민지 개척하면 좋은 거죠. 근데 영국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영국 성공회 때문에. 당시 1400, 1500년 되면은 뭐예요? 한창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마르틴 루터의 종교혁명이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영국은 또 영국대로 영국 성공회라는 종교를 가라로 만듭니다. 로마 가톨릭 말고 영국 성공회 믿자, 수작업지라고 막 그랬어요. 동시에 헨리 8세 이 양반이 이혼을 또 해가지고 개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당시 캐나다 지역의 식민지 작업을 하기에는 좀 바빴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잠깐 올스답이에요. 그래서 이 뉴펀들랜드 섬은 그냥 영국 어부, 프랑스 어부, 스페인 어부, 포르투갈 어부 이런 어부들이 그냥 잠깐 들려가지고 쉬는 곳 그런 데였대요. 물고기 잡고. 가장 먼저 영국이 지금의 캐나다 지역을 발견한 건데 내버려 뒀다는 거지 영국은. 그러다가 프랑스가 특정 항해사한테 또 돈 주고서 요쪽에 인도 가는 길을 찾아오라고 보내요. 자크 카르티에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양반도 똑같아요. 이제 인도 가는 길을 또 이제 찾아오라고 한 거지. 반대로 가는 길이 어딨어 솔직한 얘기로. 유럽에서 지금 파나마 운하가 그나마 생겨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여기서 지금 요 반대로 갈 수 있는 인도 중국 가는 길이 어디 있어 그때. 어찌됐든 프랑스는 이 사람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보내요. 이 양반이 또 뉴펀들랜드 섬을 찾습니다. 가까우니까 이제 만만한가 봐. 근데 이 양반은 길이 있다. 이 길을 뚫고 가면 인도로 가는 길이 나올 거야. 하면서 여기로 들어가. 요 강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졸라 큰 호수가 나온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면 개털 뭐가 있어 지금. 요 호수밖에 없는데 강 따라서 가다가 퀘벡 요 지역까지 갔다가 프랑스 국왕폐하 인도 가는 길이 없네요. 죄송스럽습니다. 하고서 프랑스가 알았어 너 이제 꺼지고 여기 퀘벡 프랑스령 하고 프랑스의 영토임을 선포합니다. 여기 지금 퀘벡에서 흐르는 요 강 있죠. 요게 세인트 로렌스 강이에요. 세인트 로렌스 강 쪽을 이제 프랑스가 자기들 영토라고 선포를 합니다. 강 따라서 탐험을 계속 보내요. 보낼 때마다 이제 지들이 발견하면 지들 영토라면서 이제 막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지들이 발견한 특정 지역들을 캐나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저게. 영국이 뱉은 말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처음에 뱉은 말이죠. 그 당시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마을, 정착지 같은 거를 카나타라고 불렀대요. 카나타를 카나다로 프랑스가 부르지 않았을까를 강력하게 추정 중이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아. 아마 저 영향을 받아서 캐나다로 불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나마 가까운 게 저거래. 프랑스에 의해서 이제 캐나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캐나다 지역에서 원주민 둘을 납치해 옵니다. 원주민 부족장이 있어. 부족장의 아들 2명을 납치해 왔대요 프랑스가. 근데 납치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프랑스 탐험대가 너네 부족들한테 유럽의 물건들을 보여주고 또 선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너네한테 전달해주고 너네랑 친해지고 원주민의 언어 그리고 니네 원주민들도 우리 프랑스어를 배워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어 라고 협의를 보고 데려간 거야. 나쁜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원주민의 부족장이나 추장들도 좋은 물건 많다고 하니까 너네가 가가지고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고 와라. 그 프랑스가 2명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데려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 2명을 프랑스에서 다시 캐나다로 데려와. 근데 그때 10명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자기들이 이 원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현재 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지역에서 본인들이 뭘 해쳐먹든 말든 간에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9명이 죽어요. 죽인 게 아니라 병으로 죽어. 우리가 면역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극단적으로 저렇게 단절되어 있던 지역과 지역 사람들이 만나면은 질병에 대해서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갔던 저 10명 중 9명이 사망을 한 거죠. 유럽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어 왔잖아. 북미 원주민들은 안 겪어본 질병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잘 대우를 해줬대요. 실제로 개차반 취급을 하고 막 그러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이제 캐나다라고 부르던 지역들을 나중 가서는 뉴 프랑스, 프랑스어로는 누벨 프랑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려우니까 새로운 프랑스, 뉴 프랑스로 부르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프랑스 정부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내면 여기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로 가서 농사도 짓고 땅도 갈아엎고 이런 걸 정부의 돈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면 고스란히 정부의 돈만 날아가는 거거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 개간을 하고 농사를 어떻게든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 뒤져라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서 가서 개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 병도 걸리고 원주민들이랑 또 졸라게 싸우고 막. 원주민도 프랑스랑 아까 친해졌다는 그 원주민 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원주민 부족들은 프랑스랑 안 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지. 다른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프랑스가 여기를 본격적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두고 보겠어요? 그냥 안 두지. 자기들도 여기 캐나다 지역 먹으려고 개난리가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돈은 많이 벌어와요. 프랑스가. 왜? 비버 덕분에. 그놈의 비버 모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버가요.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여기 5대5 보이시죠? 요 5대5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자라요. 옛날엔 더 많이 자랐대. 비버가 유럽에도 없던 게 아니에요. 하도 처잡아대가지고 팔아먹고서 모피 뜯어가지고 팔고 이제 그지랄하니까 유럽에서 비버가 씨가 말라가니까 잡을 때가 또 근데 생긴 거야 여기에. 1800년대에 프랑스의 비버가 100마리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였어요. 100마리가 남아있다는 건요. 진짜 가끔 보인다 정도예요. 사실상 멸종 직전이란 얘기죠. 그나마 지금은 독일도 멸종 직전이던 걸 옛날부터 좀 관리를 해가지고 현재 독일에 비버가 한 4만 마리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고 프랑스도 좀 개체수가 늘었다고 하대요. 스위스는 아예 멸종이 됐었대요.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서 사와서 돈 주고 그래서 지금 스위스의 비버가 좀 많이 이제 늘어났대. 비버를 얼마나 씨말릴 정도로 잡아다가 이제 가족들도 팔아먹었으면 저렇게 됐겠어. 비버는 대부분 지금 벨라루스, 러시아요 모스크바 주변 그리고 발트 3국 요쪽에 대부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 동유럽에서 요 발칸반도라든가 요 서유럽으로 올수록 비버는 많지가 않다. 비버를 왜 저렇게 잡았느냐? 비버 모피 때문입니다. 여기 캐나다랑 미국에서도 비버가 멸종 직전까지 갔었대요. 개체수를 지금 유지시키고 늘리는 작업을 미국이든 캐나다든 공동으로 같이 해가지고 그나마 개체수가 지켜지고 있는 거라는 거야. 비버 모피가요. 왜 유명했냐면은 이 모자 아세요? 이거 2022년 기준 모자라고 하는 패션의 아이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국 대공황 때 사진입니다. 모자 안 쓴 사람 있어요 지금? 모자가 옛날엔 그냥 필수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모자를 안 쓴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당연시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비버 모피로 만든 것도 있는 거죠. 요런 모자에 이제 비버 모피를 많이 썼대요. 방수도 잘 되고 빛깔도 이쁘고 막 그랬나봐. 이게 유행이었대. 미알 1세 전만 해도 지금 여기에 머물다가 왜 점차 지금 요 동쪽으로 계속해서 갔습니까? 얘네 모피 때문에 간 거야. 비버 열풍 모피 열풍 부니까 이제 러시아 제국도 저거 돈 졸라 잘 벌 수 있다. 그러면서 생존력이 나무만 있고 사람 살기도 개 거지 같아가지고 안 가던 데를 그래서 간 거예요. 러시아도. 여우나 비버 모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기서 가면서 가다가 여기 베링에도 있고 베링 옆에 알래스카까지 간 거죠. 아까 영국이 먼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를. 그러나 프랑스가 먼저 개척을 시도했고 성공하고 있었다. 영국도 뒤늦게 1583년부터 개척을 시도합니다. 근데 영국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 지금이나 보일러 나오고 온수 칼칼 나오니까 가면은 호텔방 묵으면서 그냥 살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개척하러 가가지고 일단 먹을 물부터 찾아야 돼. 집부터 지어야 돼. 그게 일단 기본이야. 일단 사람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만들어야 돼. 개척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초반에는 사람들을 갈려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개척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프랑스도 개척에 계속 실패하다가 드디어 현재 캐나다 퀘벡시 여기 요 퀘벡시 주변에 1608년에 정착에 성공합니다. 영국은 근데 그 당시까지도 캐나다랑 5대5 주변에서 비버를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정착을 했어야 되는데 부실했어요. 몇 군데 없었어. 인원도 별로 안 됐고. 프랑스가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개척을 할 때 프랑스 남자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요 퀘벡에 원주민들 중에 상류층 여성 있죠. 부족장이나 추장 딸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퀘벡 정착하러 간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원주민 추장의 사위지 프랑스인이. 그래서 프랑스가 모피 팔아먹는 어떤 장소, 비버가 많은 장소 이런 거를 원주민들 자기 장인어른한테 많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비버도 잘 잡을 수 있고 막 그랬대요. 사실상 프랑스는요 1600
1800년대 중반까지는 비버를 거의 다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거 독식을 했어. 영국은 어디서 비버를 잡아야 할지, 비버 사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했고, 원주민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싸워가면서 비버를 잡아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저게 아빠 비버 잘 잡고 오세요. 그 아빠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냐면은 영국에서 배 타고 여기 가서 총이랑 칼 들고서 저 원주민들 잡아 조져가면서 비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까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퀘벡이랑 이 오데오 주변에 요 강줄기변에 비버가 진짜 많았대요. 엄청 많았다 그러더라고. 비버가 이제 강줄기에 댐 만드는 게 그 취미 아닙니까? 퀘벡이랑 오데오 주변에선 프랑스가 다 해먹고 있어가지고 영국은 이제 여기서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랑 충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은 여기보다 더 추운 곳 허드슨만 주변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개춥고 얼어 뒤질 것 같고 황량하고 정말 식량도 구하기 어렵고 사냥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질 정도로 황량한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툰드라 지형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사람 살기 정말 힘든 데입니다. 근데 이때 영국이 산업 스파이? 예를 든 거예요. 진짜 간다 디스플레이의 직원을 영국이 데려와서 자기들 영국 디스플레이에다가 꽂는 거예요. 이런 느낌? 프랑스에 모피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 전문가야. 비버 어디서 잡는지도 다 알아. 원주민들 와이프도 있고 막 그랬어. 근데 무면허로 프랑스에서 모피 장사해가지고 프랑스가 그 인간을 벌금 때리고 체포를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이 이 양반들한테 돈 주고 허드슨만 일대에 비버 많은 곳들의 정보를 얻고 영국이 여기서 비버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비버 모피 때문에 현재의 캐나다 허드슨만 쪽과 오데오 주변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진치고 설계를 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네. 여기선 프랑스가 먹었고 영국은 여기서 먹은. 프랑스랑 영국 둘 다 진출해 있던 지역. 여긴 프랑스만 진출했던 지역. 여기랑 프랑스, 영국 둘 다 진출한 지역. 여기도 둘 다 진출한 지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세력을 두고 북아메리카에 데리고 해서 싸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754년부터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이름이 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냐면은 프랑스랑 인디언이 같이 편먹고 영국을 조지러 온다라는 그런 일방적인 이름이에요. 영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지은 이름. 프랑스랑 인디언과 영국이 싸웠으니 우리만 불쌍하고 안타깝고 쟤네들은 적이다 해서 묶어놓은 적들을 전쟁 명칭에다가 이제 넣은 거지. 근데 저게 또 웃긴 게 원주민들도 당시에 이제 프랑스 편에 붙은 파가 있고 영국 편에 붙은 그 부족들이 많았어. 저 전쟁은 프랑스랑 프랑스한테 붙은 원주민 대 영국과 영국한테 붙은 원주민이 싸운 전쟁이야. 저것도 웃기는 말이라는 거야 저게. 그 명칭도 1754년부터 1764년까지 1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개박살나요. 왜?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혁명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국민들이 빵 내놓으라고 배고파 뒤지겠다고 나라걸 개판나고 수많은 군인과 정부와 정치꾼들과 귀족들이 부패의 온상이었고 그럴 때 아닙니까? 당시 프랑스에서 얼마나 개판이었던 일이 일어났냐면 이 프랑스와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싸울 때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 국방비리가 있었어. 예를 들어 프랑스 본토에서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군수물자를 이제 조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보급품을 빼돌려서 팔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진 거예요 저 전쟁. 그것만으로 진 건 아니야. 보급품들이 북아메리카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대서양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해군력은 누가 뭐래도 대영 제국입니다. 영국이 바다에서 진치고서 프랑스의 보급품들이 들어가는 거를 배란 배 다 깔아두고서 보급 방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 한번 지나면은 프랑스 군인들 그냥 다 죽는 거야. 얼어서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막. 겨울만 거치면은 몇 달 뒤면 쟤네들 그냥 거의 뭐 그냥 산송장돼서 전쟁도 못한다. 그것도 전략 전술 중 하나 아닙니까? 겨울 동안 이제 그 고립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국이 이제 계속해서 겐세이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영국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보급이라던가 해군력의 이제 뒷받침이 돼가지고 영국도 이제 가능했던 거지. 결국에 이제 프랑스는 당시에 이 영국과의 전쟁에서도 졌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캐나다 지역의 몇몇 식민지 지역을 영국에게 헌납합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플로리다가 있네요. 원래는 프랑스가 여기 다 해먹고 있었대요. 근데 영국한테 빼앗긴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획득한 거고 여기랑 그럼 뭐야 지금? 원래 여기가 다 프랑스 거였던 거예요 다. 근데 프랑스 정부가 이 위쪽을 이름을 좀 달리 불렀어. 근데 여기는 통틀어서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어요. 루이지애나 중에서 요만큼은 영국이 가져가고 요만큼은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갔나 봐. 그리고 요 위에 빨간색도 프랑스 건데 여기도 영국이 가져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 거지? 이건 또 다른 사람한테 줬단 얘기잖아. 그죠? 이건 스페인한테 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요만큼 프랑스가 있던 거를 다 빼앗기게 생긴 걸 아는 거야, 프랑스는. 영국한테 이거만 주고 이 루이지애나를 우리가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에 영국은 이거 처먹고서 남은 루이지애나도 처먹으러 올 게 뻔하다. 스페인한테 그래서 맡깁니다. 맡겼다는 게 뭔 말이냐면 당시 프랑스랑 스페인의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명분, 구실을 삼아서 야, 프랑스 니네 예전에 같았어. 이것도 내나 이 쌍놈의 새끼들아. 이지랄할 게 뻔하고 그 말 안 들어주면 또 쳐들어올 게 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스페인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스페인을 영국이 함부로 건들지는 못할 것이다. 왜? 이 노란색이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여기를 먹었다고 해서 뉴올리언스까지 먹으러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걸 잠깐 스페인한테 맡겨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뭔가 색깔이 달라졌어. 이게 무슨 국가죠? 미국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역에서 살던 영국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당시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영국이 설치고 다니는 게 짜증나고 같았던 스페인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미국을 지원하지. 미국 너네들 민주화의 상징이야. 우리는 진짜로 니네가 정말로 독립하길 바래. 영국 들 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미국이. 영국이랑 미국이 그냥 맞다이를 간 게 아니야. 미국은 당시 신생국가로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국력이 진짜 개털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물심양면으로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미국을 지원하던 프랑스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